또다시 발표하러 나온 안영찬입니다. 제가 올해 맡은 과제 두 번째 과대 감염학교 현상에 대한 교육 주체 인식연구라는 주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의 예균 박사님과 그다음에 5분의 선생님께서 또 같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본 발표는 다음 순서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정책과 관련돼서는 현재 말씀드리려고 하는 과대 강의 같은 경우에는 교육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대 강의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과대 강의 학교가 나타나는 원인은 개인이 생각하는 만큼 원인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도시 및 인구의 이동이라는 측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과대 강의 학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들인데 학생이 어디로 모이느냐? 도심이냐? 도심과 인구의 이동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산업수도라는 문제가 될 정도로 이 공업화로 인해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1997년 7월에 경남으로부터 독립해서 광역시가 된 이후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고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울산의 도심은 8차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다들 울산 분들이시니까 아시다시피 그냥 울산은 남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남구도 중구에서 뛰어져 나오는 도심의 변화 속에서 커온 지역인 거예요. 그러한 지역 중에서 이제는 북구가 주거지역으로 퇴각하게 되고 또 금서 같은 경우도 주거지역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발표되었던 울산시에서 발표됐던 2035 울산 도시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도심이 이제 남구가 아닌 남구와 언양 역세권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심과 인구의 이동은 누군가가 계획하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서도 이 과대 감염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1년도에 720 교육 여건 개선 사업으로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미만으로 내리는 작업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러한 작업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내려오고 있었으나 2020년대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하게 이런 과대 감염학교에 대한 원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도심이나 인구의 이동,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19라든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에 인해서 향후에 미래의 과대 감염에 대한 민원은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예측 속에서 본 연구에 보면 현재 울산 내에 있는 과대 감염학교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과대 감염학교를 경험하고 있는 교육 주체들의 인식 교사를 통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과대 감염학교의 대처를 위한 기초자료를 좀 제공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본 연구도 앞서 마찬가지로 문헌조사, 면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실태조사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울산의 과대 감염학교의 기준을 보면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적정 규모의 기준이나 울산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 위에 나온 것처럼 현재 과대 감염학교의 기준 설정은 교육부 기준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지금 제시를 하는 기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교육부 기준을 좀 많이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연구와 달리 전국 17개 시도 교육정책연구소 네트워크에서 올해 연구를 했는데 그 17개 시도 교육청의 과대 감염학교 기준을 살펴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한 32명 수준에서 하는 데도 있고, 이제 도 단위에서는 좀 낮은 수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17개 시도의 다수는 저희 울산과 비슷한 수준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울산도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과대 과밀학교 현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초중해서 한 6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밀학교는 중고에서 한 23개 정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서 보통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 선행 연구들이나 다른 앞서 연구했는 이제 설문 문항들을 많이 인용하는데, 과대 과밀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특징 그리고 이런 좀 지역적인 특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 연구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그대로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진에서는 과대 과밀을 경험하고 있는 교육 주체들에게 어떠한 걸 의견을 다시 역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면담을 통해서 설문 문항과 함께 과대 과밀학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인식을 한번 살펴보고 그걸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담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과대 과밀학교라서 현재 학교의 좋은 점이 뭐냐, 역시 북부 지역을 좀 초점을 잡다 보니까 신설학교다. 그 다음에 근거리 접근성이 있다. 다양한 교육원인데 다양한 선정학습. 그 중에서도 신설학교인도와 근거리 접근성에 대해서 높은 좋은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과대 과밀학교의 문제점으로는 역시 흡사한 공간입니다. 특히 특별시들 같은 경우 공간 활용이 좀 많이 어렵다. 교실 안은 그나마 지금 많이 좀 나아지는데 교실 밖, 즉 복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쉬는 시간에 복도로 나왔을 때 좁은 복도,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 등하교 지도 이런 점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고, 교육활동 수행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지금 다른 학교, 작은 학교들이나 사회적인 시설들이 작은 학교에 축적이 맞춰 있는데 큰 학교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해도 한 번에 다 못하게 되는,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어떤 이 과대 과밀학교에서 문제 해결을 어떤 걸 대해서 얘기했더니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달라. 뭐냐면 이제 좀 기피하는 학교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달라. 그다음에 중학교 입학 시 문제배정 원칙을 좀 보수해달라. 진학 기피 학교에 대해서 특별교육과정 개발 및 보호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지역사회 지자체 협력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종합해 보면 등하교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했습니다. 학생과 초중학생, 초중학부모, 교원들을 통해서 2,20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분석 분석, 기술 통계 분석, 교차 분석을 시행을 했었고요.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주체별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해서는 중학교 학부모님을 제외하고는 다들 만족한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학급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떠냐?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생들은 만족하는 데 대해서 학급의 규모에 대해서 학부모님, 그다음 교원들은 좀 불만족이다 라는 측면이 좀 갈려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희망하는 학급 학생 수에 대해서 초등학교 학부모님이나 교원은 19명 미만, 19명 이하. 그런 반면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20에서 24명 수준이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20에서 24명이 31.6%로 나왔다고 하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무사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조금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보기에는
정리를 좀 다시 해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생 규모 선택을 왜 그럼 그 규모로 했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 학생들은 그 시설 비용이나 체험학습 친구들과 협력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춘다면 학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 신경을 더 써줄 것이다 라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학부모님, 교원들과의 생각이 좀 다르다. 학급 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급의 수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한 학급당 학급 수에 대해서 맞습니다. 역시 학생들은 좀 만족한다라는 응답이 높은데 반해서 학부모님과 교원들은 불만족이다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희망하는 학급수 한 학년당 어느 정도 돼야 되냐 했을 때 초등학생과 초등학교 학부모님, 교원들은 한 학년당 그래도 한 5, 6학급 정도 규모여야 된다. 근데 중학교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한 7, 8학급. 근데 역시 우리의 영웅이신 중학생들은 12학급 이상. 네,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또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학급 규모 선택을 했냐, 선택한 이유는 뭐냐 했을 때는 역시 학생들과 학부모님이 좀 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학교 시설 사용에 대해서는 다들 인지하고 있으나 그 다음에 보면 학생들은 체험활동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제 학부모님이나 교원들은 생활 지도 측면 좀 입장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들 밤일학교에서 불편한 점이 뭐냐? 앞서 면담에서 나온 것처럼 역시 공용 공간이 불편하다라는 질문은 학생, 학부모, 교원 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급식 시간이 짧다. 현실적인 그런 반면 역시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지도 측면이 강했습니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 밤학교에 계속 다니는 이유는 무엇이냐? 집에서 가까웠어. 그런데 학생들은 친구가 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전학을 못 간다. 그래서 그럼 전학을 가게 제도가 바뀌면 가겠냐라고 해도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니오가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실제로 한 15% 정도 수준에서는 가고자 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함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학생들한테 다 이동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제도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실제로 초등 쪽에서 쓰고 있는 공동통합구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중학교 학군 내에서 이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일방향적인 전학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꼭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좀 해볼 시기가 아닌가 하는 측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진학 시에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학생들은 다 등하교 거리입니다. 안전이었고 역시 희망하는 학교 이런 측면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배정 깊이 학교에 대한 개선책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역시 환경적인 측면이 가장 강했습니다. 통합 개선이라든가 환경 개선. 그런데 저희들 연구실에서는 처음에 좀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연담에서 학교 증축과 신축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다수의 의견에서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넣어봤습니다. 넣어본 결과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정축, 학부모님이나 교원들이 학교 정축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이 없었고 학교 신설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담했을 때 그렇게 강한 어조와 실제 설문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면담과 설문을 통해서 나온 토대로 해서 저희 연구에서 몇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우선 가장 많이 나온 것은
학교 통합력 개선을 위해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속적인 협업 그리고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사실 학교별 특색 독자들은 그런 말도 했습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해서 과연 학생들이 올까? 온다고 저도 장담할 수 없으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과 협업해서 학교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군별 해당 학교 홍보. 실제로 초등학교에서 면담했을 때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학군에서 진학을 할 때 그 전 선배들이 많이 지나간 학교에 그냥 가는 경우, 그다음에 집 주변에 진학을 많이 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인식을 하고 우리 학교에서 진학할 수 있는 학군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학교나 이런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 홍보에 대해서 좀 노력할 부분도 있고, 이런 학교 홍보를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이제 좀 협력해서 학교 홍보를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강제 배정 원칙 고수입니다. 실제 강제 배정을 하고 있다고 지금 하지만 학교 현황상으로 보면 강제 배정이 적정 규모에서 넘어서는 학교들이 상당 부분 있어서 과대 감염료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제 배정 원칙을 좀 많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좀 고수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 감염학교 학생 수에 비례해서 차등 지원. 소규모학교나 일반 학교나 과대 감염학교에 동일하게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학생들 인원에 맞게끔 비례해서 지원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정책 재행정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